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6일 도쿄에서 1026명, 카나가와 394명, 사이타마 253명, 치바 340명, 오사카 343명, 아이치 215명, 효고 153명, 후쿠오카 15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8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7만 2,333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7만 3,04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4명, 도쿄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13명, 사이타마에서 9명, 효고와 아이치에서 각각 7명 등 총 10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5,298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5,311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4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19,443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02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1,026명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6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6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53명으로 전체의 약 34%, 40대에서 50대는 총 287명으로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2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50명, 직장 내 감염이 3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에서 90대까지의 남녀 13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48명, 입원 환자는 39명 증가한 2,84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95,534명, 누적 사망자 수는 80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담은 제3차 추경 예산안은 26일 저녁 중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앞선 예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야당이 또다시 추궁하였지만 厚生労働大臣、ちょっと総理の河村則総理久君、あなた大臣総理じゃないでしょう。まず総河村理の認識が基本なんですよ。おかしいじゃないですか。いつ河村大臣が答えたら、総理に聞いたかとかはい、総理に聞きます。 스가 총리에 대한 질문을 다른 강요가 답변하려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じゃあ総理にお聞きしましょう。今いろんなシミュレーションされてると思いますけど、無観客も含めてシミュレーションちゃんとしてますか？いかがですか？国内外の感染症の状況を踏まえて、あらゆる対応をしてい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しっかりとそれぞれ連携をしながら対策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今度3月25日から聖火リレー始まりますよ。聖火リレー走ってんのにですね、まだ観客どうしようか、医療体制どうしようか、これではですね、アスリートも不安。総理ね、聖火リレーが始まるまでにですね、やっぱりしっかり話し合って結論出さ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が、これは総理です。これは総理です。いかがですか？先ほど橋本オリンピック担当大臣が答弁した通りです。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하는 케이스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病院に入りたくても入れなくて、自宅で一人で孤独死する、救急搬送中に亡くなる、これは自己責任ですか？どのよ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そうした方がもう二度と再びですね、搬送の途中で亡くなるようなことがないように、しっかりと体制を整えるのが私どもの仕事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렇게 말하며 스가 총리는 사과하였습니다. 政治によって救える命が、救え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公助によって救えなかった命があるんだという責任はお感じですか？例えば必要な検査を必要な時に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そうした体制ができてない、そうしたことについては責任者として大変申し訳なくこう思います。 한편 감염이 판명되기 전 자택이나 노상에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15일 도쿄 오타구에 거주하는 남성이 무단결근에 직장 동료가 자택을 방문하니 끙끙 앓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70대 남성은 사망이 확인된 후 PCR 검사에서 감염이 판명되었습니다. 사후 경찰 수사와 함께 PCR 검사가 진행되어 감염이 판명된 사람은 전국에서 138명, 1월은 불과 20일 만에 48명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장례식업을 하는 한 회사에서는 지난달부터 돌연사로 장례식을 하는 케이스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通常であれば1ヶ月、数件あるかないか、12月、1月は、1ヶ月単位で本当10件近い、2倍以上、3倍とかぐらいのちょっとケースが突然死として上がっている。 사망 진단서의 사인 대부분은 신부전. 하지만 가족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되더라도 PCR 검사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コロナ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ら、もう正直ほとんどの火葬場はご遺族の方来ないでください。その遺族家族は自分たちも濃厚接触者かつ陽性者かもしれないと、自分たちのその後の生活にも大きく影響してくる。 법의학 의사에 따르면 사후 적극적 PCR 검사를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이 유체로 발견되는 등 사건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氷山の一角でもう何倍もわからないで終わってるかもしれない。亡くなった方が本当はコロナで亡くなってるのに心不全にされちゃったら、濃厚接触された方が放置されちゃうわけですから、感染予防に役立たないって話にはなってきますよね。コロナの件に関してはやはりしっかり感染症の検査をするようにしないといけないですよね。お医者さんがね、しっかり前例についてコロナの PCR 検査ができるような体制づくりを厚労省が主体となってやるべき。 이 교수는 감염 확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인을 알 수 없는 모든 유체에 대해 PCR 검사를 하는 제도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스가 총리는 재차 지급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個人への現金給付というのは一切考えないということなのかどうなのか。考えてるか考えて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れば、一律供給というのは考えておりません。手元資金にお困りの方は、緊急小口資金などにより支援を行っています。 또 이에 대해 22일 아소재무상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これ税金でやると思ってるねえ、そういう発想は間違いなんだよね。あれ国債発行してんだから政府の借金でやるんだよ。じゃあ国民からそういう声が出ている。じゃあこれは税金ではありませんよと、借金でやってんですよということを言われたらどうです。後世の人たちにさらに借金を増やすということですかと、あなたのためにあなたのご子孫に借金を増やしていくと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という点をフリーテレビで言われたらどうです。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각부 신청사에 거액을 들여 건설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관저나 중앙부처가 모여있는 일본 정치의 중심지 카스미가세키. 총액 473억엔을 들여 내각부 신청사를 계획한 것은 작년입니다.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설할 계획이며 10년 만에 신청사의 신축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서의 신청사 계획에 의문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437億円高い。何のためにそれを建てるのかちょっとよくわからないんで必要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400億回すんであれば、今ちょっと飲食店もね大変そうだから、やっぱそっちに予算配分をした方が、全体的にハッピーな人が増え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感じはしますけどね。 신청사를 짓기 위한 473억이라는 예산은 도쿄가 지난달 영업시간 단축 요청의 협력금으로 음식점에 지급한 비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確かにそこに建てる必要も別にないですよね。そこに建てることによってまた費用が変わる、場所によって変わると思うし。 건설 예정지는 카스미가세키의 한가운데로 재무성까지는 도보 5분 거리이며 국회 및 각종 중앙부처와의 거리도 수백 미터 이내의 거리인 1등지입니다. 건설 예정지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는 건물의 지가는 1제곱미터당 725만 엔으로 도쿄 평균 지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 이러한 비싼 곳에 신청사를 짓는 것일까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개의 부처지만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의사소통이 힘들어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부처는 복수의 민간 건물에 분산되어 있어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비용 절감의 효과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액의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 정부의 낭비를 체크하는 코너 담당상에게 질문한 결과 報道は見ましたけども、計画そのものは私存じておりません。 신청사는 2025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1000명 규모가 이곳에서 일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가 도쿄를 대신해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지미 파트로니스 최고 재무책임관은 25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우 회장에게 쓴 서한에서 2021년 올림픽을 일본 도쿄에서 미국, 특히 플로리다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는 일본 정부가 2021년 올림픽 개최에 대해 팬데믹의 우려가 너무 크다고 은밀히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의 개최지 선정팀을 파견할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서한에서는 파트로니스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플로리다주의 백신 접종 체제가 강화될 전망과 경제활동의 재개, 코로나 시국에서의 농구 및 풋볼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개최 실적, 디즈니월드 등의 테마파크가 안전하게 운영 중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는 코로나19로 인해 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파트로니스 씨는 어떤 예방조치가 필요하든 방법을 찾아 실천하겠다라며 바흐 위원장에게 호소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슨 정치적 어필인가? 올림픽은 개최하면 좋다. 개최 중지가 되지 않는 이상 선수는 준비한다. 개최 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개최하기 위해서는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도쿄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코로나 대책이라면 플로리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되는 걸까? 훌륭한 제안이다. 일본 국민의 상당수가 찬성할 것이다. 미국은 백신 접종도 일본보다 1년 정도 일찍 완료 예정이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일본보다 훨씬 좋고 거액의 미국 스폰서에게도 좋은 일이다. 갓 출범한 바이든 정권에게도 좋은 어필이 된다. 일본 측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익은 이권업계와 정치가의 주머니에 들어가니 의미 없다. 선수에게도 IOC에게도 80%의 국민이 반대하는 나라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 작년 2, 3월쯤 일본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영국의 정치가가 일본은 위험하니 런던에서 대신할게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았네. 감염자 수, 사망자 수가 모두 세계 제일. 코로나 감염자의 약 절반은 미국인데 그럼 미국이 말할까? 보통이라면 부끄러워서 제안 못할 거라 생각한다. 정부는 올림픽을 하고 싶었겠지만 우왕좌왕 대책밖에 하지 않으니 이제 외국의 대체 후보지가 손을 들기 시작했다. 뭐 이 상황에 이제 와서 개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무르다. 그러니 코로나 대책도 맨날 늦지. 거기에 외국인 선수나 스텝도 이런 대책밖에 할 수 없는 나라에는 오고 싶지 않다. 감염되기 위해 오라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JR 야마노테선 시노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도우려던 한국인 유학생과 일본인 남성이 전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로부터 26일 20년이 되어 역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추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JR 야마노테선 시노오쿠보역에서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와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는 선로에 떨어진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선로에 내려갔으며 들어오던 전차에 치여 3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로부터 20년이 지난 26일 당시 이 씨가 다니던 일본어 학교의 이사장 등 5명이 시노오쿠보역을 찾아 사고를 전하는 추모판 앞에 꽃을 놓은 뒤 사고 현장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인 신윤찬 씨는 매년 빠짐없이 기일에 역을 방문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을 미뤘습니다. 이후 열린 추도식에서는 어머니의 비디오 메시지에서 아들을 잃고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을 쏟아주신 여러분 덕분에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씨의 부모님은 이 씨가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기 때문에 위로금 등을 바탕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18개국가 지역으로부터 일본에 온 998명의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전하였으며 이 씨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는 미야카와 주니치 부사장을 오는 4월 사장 겸 최고 경영 책임자로 승격하는 인사를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미야우치 켄 사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며 창업자 손정희 씨는 회장직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프트뱅크의 사장이 된 미야카와 씨는 20대의 인터넷 접속회사를 창업한 뒤 소프트뱅크 전신인 회사에 입사해 기술 담당으로 고속 대용량 통신규격 정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요타 자동차와 공동으로 출자한 차세대 이동 서비스를 다루는 회사의 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또 회장에 취임하는 미야우치 씨는 창업자인 손정희 회장과 함께 오랫동안 통신사업의 지도를 해왔으며 향후 회장으로서 올해 3월 경영 통합 예정인 야후와 라인을 포함한 그룹 전체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한편 손 회장은 이번 사장 교체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창업자 이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세대 교체를 추진하고 미야카와 차기 사장을 중심으로 5G와 AI 자동운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